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의 최고의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미국 증시의 급락이 중국 증시로의 자금의 이동의 본격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건데요. 먼저 미국 하락, 특별히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 M7의 하락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런 약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강한 또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강한 반등은 좀 찾아오긴 하겠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M7 주가들은 아무래도 높은 멀티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M7을 제외한 S&P 493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AI가 준 생산성 효율 확대라든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양극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그 증시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 AI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년간 무려 78조 원을 AI에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들이 지금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물 AI와 관련된 테마주들 중심으로는 예전에 AI가 22년 11월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듯이 그런 형태의 그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차트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 최근에 보면 그 M7이 훨씬 S&P 493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의 흐름들을 보면 마치 지금 시계열이 그래서 앞에 비슷하게 간 것 같지만 사실 시계열을 앞에 길게 보면 M7이 엄청 올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493은 밀렸다가 지금은 나머지 493개 종목보다 M7이 더 밀려가는 거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 부의 효과라고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그걸 가지고 소비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미국 주가가 이제 약하면 결국은 미국 소비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펀드 자산만 하더라도 무려 54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가처분 소득의 무려 2.5배 정도 되고요. 또 부동산 갖고 있는 소유 비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상위 20%가 전체 주식 자산의 한 85%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들 부유층들이 전체 미국 소비의 40%를 담당하면서 금리가 계속 고금리 쪽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를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M7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30%가 넘고요. 주가가 하락이 계속이 된다면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개량 모델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은 주가가 1% 하락하면 소비는 0.08% 정도 하락을 합니다. 만약에 IT 붐이 일어났다가 꺼졌던 2021년 18%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충격을 준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개인 소비는 1.4%포인트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 후퇴 확률이 연초 30%에서 이제는 40%로 높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핵심 논점은 그 흐름들이,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가겠느냐 이건데요. 얼마 전에 전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제 5%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달성 가능성과 함께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국 정부가 5%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2020년대에 비해서 GDP를
2배 높이는 국가 프로젝트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AI를 중심해서 대규모 투자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그 장기적인 사이클은 계속 경기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GDP의 30%를 차지하고요. 중국 산업에 거의 50여 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2021년 전후서부터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아예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AI라든지 투자 중심의 그 성장 방식 그리고 소비도 일시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부양 조치들이 쓸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성장률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달성하죠. 어쨌든 맞추니까,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경기는 어쨌든 침체 국면, 장기 침체 국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에 작년이었었죠. 가을에 중국 증시가 한번 반짝했는데 이후에도 중국 증시에 관한 뭐 비관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강한 상승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실제로 또 중국으로의 투자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운 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지만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는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 시스템이 미국하고 달라서 주가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들어오니 국제 투자 분산 자금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유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홍콩 증시인데요. 홍콩 증시는 딥시크가 발표됐던 1월 달만 하더라도 4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을 하루 평균 거래했는데 네. 2월 달부터는 45조 그리고 지금은 한 58조 정도까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물 M7을 비롯한 테크주들의 ETF와 M7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림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의 자금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챗 GTP에 이어서 다른 모델을 발표하는 시점이 5월달 정도로 보여지니까 5월달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딥시크가 가지고 온 전 세계 충격이나 중국 증시의 자신감은 뭐 말할 게 없는 거고요. 근데 뭐 딥시크의 창업자 이제 량원평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이름을 듣는데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 사람이 마윈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2월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민간 기업들하고의 어떤 모임에서 마윈과 악수하는 장면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동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을 가보면 딥시크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화가 단 2달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산업들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들 그리고 중국 정부 관공서에 가더라도 모든 게 AI를 접목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AI와 관련된 그 상용화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AI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런 조립 라인의 합리화로 인해서 생산 효율이 무려 1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관세율을 10% 올리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춰가고 있고요. 또 지리자동차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AI를 이용해서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영상 CT라든지 MRI 같은 경우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조기에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심혈관계 치료와 관련해서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의료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산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심사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 생성 AI를 도입하면서 불과 20분 만에 그 대출 심사가 완료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가더라도 AI와 관련된 시스템이 바로 응대를 해주면서 민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AI가 적에도 그 위성에 이제 적용이 된다든지 그리고 저궤도를 나는 드론과 접목이 되면서 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2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가사일이라든지 식당에 배달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복잡한 일도 적용이 되면서 중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중국을 가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AI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될까는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바야흐로 AI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AI의 전과 후를 1세대로 나눴던 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고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또 다른 딥시크 이전과 이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미국 기업들이 M7이 그걸 주도해가고 나왔는데 딥시크에 지금 충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범용 딥시크를 누를 만한 그 정말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한데요. 뒷부분은 어쨌든 트럼프가 또 뭐 AI 관련해서 뭘 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 미중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는 그 후발주다 보니까 중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국 기술을 이제 흡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트랜스포머라든지 퓨리에 그 출연했던 사이어 라퍼프라는 그 배우가 출연했던 이글 아이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CCTV라든지 공항 검색대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드론과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비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통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사회를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영향을 좀 높인다든지 빅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언어와 관련된 모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추론형 AI는 알리바바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60조 원을 투자해 준다든지 국부 펀드를 통해서 200조 원을 투자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초격차 전략을 좀 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PT 그 5를 5월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동적으로 추론형 모델과 연결시켜 가지고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 기업들은 스타게이트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무려 5천억 달러를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그 스타게이트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를 미국 수도로 만들기 위한 21세기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원자폭탄을 그 투하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처럼 중국의 막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시킨다든지 세계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판도라 상자에 열렸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도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4, 5월 달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있지만요.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 개발할 당시 그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인데 그와 비슷한 어쨌든 국가적인 아젠다를 한다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고부가 가치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그런 칩들도 잘 팔리고 가성비가 좋은 쪽도 해서 확산되고 AI가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지금은 변동성을 꽤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미중 간 관세 그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뭐 미국이 지금 기존 관세 물리는 거에다가 20%를 물렸고요. 중국도 이제 관세 반격을 하는 상황들인데 타협의 여지는 좀 있는지 또 6월에 정상회담,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살살 나오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10%에 다시 10%를 부과시켰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제 협상이 좀 취약하고요.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이 내놓는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 물동량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과의 그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펼쳤을 경우에는 중국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조선 철강 쪽에도 대규모 관세들이 투하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덫에 걸려서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안들을 실무자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언론들은 6월 달에 있는 회의를 버스데이 서미트, 그러니까 생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요. 6월 14일은 트럼프의 생일이고요. 6월 15일은 시진핑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합의를 이루자고 하는 내용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비해서 실탄은 지금 비축한 상태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 질서에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이 커다란 그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 협상 타결 안들을 도출하기에는 아직도 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 시장의 인사이트를 짚어보는 스페셜 리스트 월요일 날 이 시간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지금 읽고 있는 이 트럼프의 이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 소위 트럼프 패닉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겠죠. 관련된 이야기 KB은행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월요일에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